청소년 가출 유형입니다. 별표. 청소년 가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기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시비성 가출입니다. 시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시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도피성. 도피성 가출. 이거는 탈출하는 거죠. 탈출하는 겁니다. 도피니까.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충동에 의해 가출했다. 이것을 유희성 가출이라고 합니다. 놀고 싶다 그래서 유희성 가출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세 번째, 추방형 가출입니다. 가족이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가출을 하도록 떠밀려 나왔습니다. 떠밀려 나오면 추방된 거죠. 맞습니다. 방랑성 가출입니다.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아. 끊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밖에서 배회 방황이죠. 배회하면서 사는 것이 생활이 된 경우 방랑성 가출입니다. 생존성 가출입니다.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학대로부터 뭘 위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왔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생존성 가출이라고 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2번. 도피성 가출은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 놀고 싶은 충동에 사는 것은 유의성 가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해설에 장황하게 모든 가출에 대한 개념을 적어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봐주시면 되고, 도피성 가출은 불만족스러운 가정 환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가출한다면 이건 도피성 가출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아 정체감이 나왔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아 정체감 성취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자아 정체감의 비율도 증가할 겁니다. 맞습니다. 청소년기는 선택과 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아 정체감 유예와 성취의 공통점은 뭡니까? 위기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아 정체감 유예와 자아 정체감 성취는 위기 경험을 합니다. 맞습니다. 마르샤가 제시한 자아 정체감 지위에는 끊어요. 통합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아 정체성 통합이란 것은 없어요. 지위에는 어떤 것이 있죠? 성취, 그 다음에요 유예, 그 다음에요 유실, 그 다음에요 혼미,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르샤는 자아 정체감 지위를 두 가지, 위기와 관여에 따라서 구분하였습니다. 위기와 관여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자아 정체감 지위라는 겁니다. 4번, 통합은 없습니다. 자아 정체감 지위 네 가지 말씀드렸고, 위기와 관여로 말씀을 드리면 성취는 위기 경험 있고 관여 나타납니다. 유예, 위기 경험 있고 관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실, 위기 경험하지 않고 관여 나타납니다. 혼미, 위기 경험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52번 문제 해결했고요.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53번 문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힌트 이거예요.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힌트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를 생각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꿈키움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여기 이주배경이라는 단어가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입니다. 정리됐죠? 네,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해설에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적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4번 문제도 법령의 문제입니다. 자, 법령의 문제 한번 보시죠. 청소년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시된 청소년 참여기구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특별회의 참여기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네, 수련시설 있잖아요.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는데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것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진흥법의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법에 없습니다. 청소년 기자단 법에 없습니다. 청소년 의회 법에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법상 제시된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과 니은만 해당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54번 해결했고요. 55번 문제 들어갑니다. 55번 문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동그라미, 학교에 설치하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답입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입니다. 지역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합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여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도 여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가부가 뭐죠? 여성가족부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자치가 빠졌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학교에는 뭐가 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있다. 답은 1번입니다. 56번 문제 들어갑니다. 56번 문제 별표.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청소년 유해 환경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유해 물건, 유해가 들어간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매체물, 약물, 업소, 물건 모두 다 유해 환경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청소년 폭력과 학대, 이것도 청소년 유해 환경에 들어갑니다. 모두 다 법조문에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용어의 정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56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7번 문제 긴즈버그가 나왔습니다. 긴즈버그는 직업선택 발달 이론의 내용인데요. 왜 긴즈버그라는 학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발달 심리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진로 발달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직업 상담사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데요. 자, 청소년 진로 발달과 연관성이 있는 직업선택 발달 이론에서 잠정적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여기 긴즈버그는 크게 발달 단계를 환, 잠, 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환자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잠정적 단계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환상기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판타스틱 스테이지라고 하는 환상기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네 가지, 이 잠정기 네 가지는 흥미기, 가치기, 능력기, 전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흥능가전입니다. 암기하는 방법, 흥능가전. 흥능가전입니다. 자, 가전제품 파는 가게 이름이라고 외우세요. 흥능가전. 흥이 뭐죠? 흥미기. 능이 뭐예요? 능력기. 가가 뭐예요? 가치기. 마지막에 뭐예요? 전환기. 이렇게 해서 흥능가전으로 외워놓으면 또 다른 문제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8번 문제 별표. 학자를 찾는 문제인데요.
문화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자, 문화산업이 등장되었죠. 문화산업이 등장한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술작품의 복제, 이 복제란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술작품 보면 복제 많이 하잖아요. 복제가 많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집안을 꾸밀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복제품을 사서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지문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예술작품을 복제하는 것은 아우라의 파괴를 가져왔다라고 해요. 아우라 파괴가 가장 결정적 힌트가 돼요.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면 오리지널을 말합니다. 오리지널. 여러분 각주에 보면 원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본. 자, 원본성을 갖고 있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우라는 현존성, 유일한 현존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일한 현존성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것 딱 하나. 그게 바로 원본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아우라인데 이러한 복제로 인해서 아우라는 뭐 됐다? 붕괴됐다,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누굽니까? 베냐민이라는 학자입니다. 베냐민이라는 학자가 바로 여기 아우라의 붕괴를 이야기한 학자입니다. 문화산업의 등장은 예술 수용 방식에 있어서 수용자의 능동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있는 것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술 작품의 복제가 아우라, 즉 원본성이라든지 유일한 현존성이라든지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붕괴를 가져왔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베냐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58번의 답을 5번호 처리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해설의 박스는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읽기가 좀 어려울 건데 이것은 이제 인문 과학의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술 작품의 복제가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은 바로 아우라의 붕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학자는 베냐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라고요. 자, 정리가 됐죠? 58번의 답은 5번입니다.